작은 서점. 나는 보이저 1호가 토성을 지나며 그곳의 여러 비밀을 밝혀낸 해에 태어났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최진영 작가의 소설 팽이의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떠난 뒤 어린 오빠와 함께 남겨진 소녀 제이가 자신의 세계를 인식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개정판으로 서점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자, 박력 있는 서사를 선보이며 독자를 사로잡고 있는 최진영 작가의 작품 세계를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178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탕비실 상담소 기대됩니다. 매일 직장 생활하면서 어울려 다니긴 해도 속마음 털어놓을 때가 마땅치 않았거든요. 다른 분들 고민도 들어볼 수 있겠죠 하셨는데, 아니 그 다른 분 고민만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이 없으신가 봐요. 고민 본인을 좀 보내달라니까요. 고민 좀 보내주세요. 네, 네, 지금 뭐 이렇게 고민들이 이제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잘 꾸려가지고 재밌는 시간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이 탕비실이란 말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어가 귀여워요. 탕비실. 그죠? 네.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장강명의 인생책 진행하는 우리 소설가 장강명 작가와 또 장유진 작가님 그리고 제가 셋이서 이제 상담소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이 두 소설가 분들이 그에 맞는 맞춤책을 골라드릴 예정입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그 소개받은 이 책도 마음에 좀 상처를 치유하는 데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최진영 작가님의 책이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최진영 작가님의 단편집 팽이의 수록작인 팽이라는 단편소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팽이 이렇게 검색하니까 그 팽이가 아니라 팽이 버섯 많이 나오던데. 팽이 버섯이 나오나요? 진짜 팽이가 아니고. 예. 근데 그 팽이에요. 팽이. 돌리는 팽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최진영 작가님은 2006년에 벌써 이렇게 됐네요. 내년이면 20주년이네요. 네, 2006년에 네. 실천문학 신인상 받으시면서 작품 활동 시작하셨고 여러 가지 장편소설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뭐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끝나지 않는 노래, 그리고 구의 증명, 해가 지는 곳으로 이제 언니에게 등등 정말 많은 책을 내신 작가님이십니다. 구의 증명이 가장 좀 많이 알려진 책이라고. 네, 구의 증명이란 책이 사실 이 출판계에서도 되게 특별한 책인데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원 역주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 발매된 노래인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차트에 들어와서 막 올라오고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 출판계에서도 역주행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이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이에요. 이 구의 증명이 2015년에 출간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1년에 6년이 지난 21년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베스트셀러 계속 1위에 계속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은 보통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어떤 계기가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읽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누가 뭐 언급을 했다든지 맞아요. 아이돌이 맞아요. 네. 아이돌이 뭐 추천을 했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 구의 증명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진짜요? 정말 그래서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이제 문예지 잡지에 베스트셀러 역주행
원인이 무엇일까 하면서 막 원인을 찾는 그런 특집도 있었을 정도로 사실 근데 뭐 유명인의 뭐 수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야기의 힘만으로 아 진짜로요? 입소문으로? 네, 오랜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정말 입소문만으로 다시 그냥 역주행이 아니라 계속 1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밀어올린 입소문 베스트셀러. 사실 출판계에서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매일매일 수백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시기에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기도 네. 힘든데 6년이 지나서.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사실 요즘 10대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 책을 이제 구매 연령을 보면은 네, 아 진짜요? 네. 어떤 30대가 제일 많아요. 30대가 제 주변에서도 그 30대에서 40대 초로 그쵸. 넘어가는 그 네. 이제 우리 여자 후배들이 네. 장유진 작가님 책 너무 좋아하는 아, 그래요? 몇 번 30대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연령대한테 어필하시는구나. 그리고 독자들도 이제 저랑 같이 나이를 먹어가니까 네. 이제 40대가 더 많아질 거고 네. 지금은 두 번째가 40대거든요. 그런데 10대 이하 연령대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10대 이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작품인 최신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 독자들이 되게 강한 지지를 그래요? 한번 얻었고.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사랑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사랑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네.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사랑 얘기인데 굉장히 재밌고 제가 그 교사 대상으로 강연을 네. 하게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국어 교사들. 네, 예정이 돼 있다고요? 네, 제 소설이 영광스럽게도 문학 교과서에 일부 들어가게 되었어요. 발췌로. 네,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국어 교사 모임 선생님들이랑 강연을 할 예정인데 네. 미리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날 이제 제가 답변해드릴 받았는데 질문 한 50개가 넘게 왔거든요. 3분의 1 이상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학생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데 특히 소설은 아예 안 읽는데 어떻게 하면은 책이 되게 재밌고 좋다고 설득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선생님들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그래야죠. 작가로서 더 열심히 재밌게 쓰겠습니다. 지금 너무 고민이 돼요. 그 답변을 할 생각에 강연보다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정말 재밌어서 읽고 네네네. 저는 어렸을 때 그 국어책 3월 2일에 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걸 첫날 다 읽었어요. 아 진짜로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국어책이. 이건 뭐 선천적으로 좀 다른 과시군요. 그 읽기 책에 보면 소설이 발췌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어서 읽었던 거라 아무튼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책을 안 읽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소설. 근데 제가 지금 접한 이 팽이의 최신영 작가 이 느낌은요. 저는 지금 81년생이라 해서 좀 놀랐거든요.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의 어떤 통찰 같은 게 느껴지는. 정말요? 작가로서는 칭찬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최신영 작가의 그 어떤 사람들의 후기들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다가 계속 이렇게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답답하고 막 그래서 그만두려고 해도 자꾸 이 손에 잡히고 있고 계속 인상이 이렇게 찡그러지면서 그만 보자 하는데도 끝까지 지켜보게 되는. 맞아요. 그 느낌 좀 공감이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뭐 착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책을 덮고 나면 며칠간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은 그런 표현들 맞아요. 이런 게 좀 많이 있죠. 이 팽이가 좀 특별한 소설집이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최근에 나온 거긴 한데 최신영 작가님의 제가 아까 2006년에 등단하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소설집이에요. 첫 번째 소설집이에요. 네, 10몇 주년을 맞아서 재출간이라고 하죠. 네. 재출간이 된 거고 그래서 초판은 2013년도에 나왔어요. 네. 12년 만에 개정판이 나온 거고 여기에 실린 소설들은 다 맞아요. 팽이가 등단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소설은 지금 이미 거의 20년 가까이 활동을 하신 소설가의 첫 번째 시작을 보는 거예요. 시작을 본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그래도 관록이 좀 있는 연차가 있는 소설인데 그 대형 서점에 신간 코너에 있어요, 이 책이.
네. 이게 왜냐하면 개정판이라서 개정판도 신간으로 치죠. 왜냐하면 그래요? 아. 새로 찍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 보통 개정판을 내면 네. 뭐 껍데기 표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작가들이 수정을 봐요. 그래서 물론 그 시절에 낸 소설이기 때문에 네. 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이 부분은 수정을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다듬어요. 아마 한번 쫙 보시고 내신 거라서 신간 코너에. 신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그쵸. 자, 오늘 이 소개해 주실 그 팽이의 표제작, 팽이.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 팽이란 이야기는 사실 이 표지만 봐도 여기에 반짝반짝 이렇게 별들이 있고 되게 예쁜 표지잖아요. 표지도 되게 2025년도에 미감에 맞게 이제 새로 바뀌어서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팽이나 야광별 같은 거 보면 이 소설이 생각이 나거든요. 왜 그런지 이 팽이가 주요 소재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어린 소녀 이제 제이라는 이제 초점 인물이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엄마가 집을 나가고 오빠랑 이제 단둘이 남겨진 상황. 사실 저는 이렇게 어린 사람들 둘만 이렇게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오빠랑 단둘이 남겨진 삶이 사실 사건이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둘이 남아서 오빠가 자라서 집을 나가고 혼자 남기까지의 이제 그 일상을 그렇죠. 약간 보여주는 성장기 거고. 같은. 네. 네. 그래서 첫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둘의 관계를 보여주고 이 둘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제이야, 이제 엄마 없다. 사실 이 남매는 엄마가 버리고 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엄마의 부재를 동생에게 알려주는 부분인데 네, 맞아요. 사실 되게 슬퍼야 되는데 너무 슬퍼. 슬픔보다는 그냥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되게 객관화해서 보여주는 그 느낌, 그게 더 덤덤하게 보여주는 게 이 말을 하려고 가슴이, 오빠가 그 야광팽이를 그쵸? 돌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제이야 이젠 엄만 없다를 오빠가 아까 위에 뭐 별 얘기하면서 신기하지 네, 네. 않아? 하면서 이제 엄마 없다라는 말을 신기하지 않아? 같은 말투처럼 했다라고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팽이를 돌릴 때마다 이 주인공은 계속 뭔가 큰 결단을 내릴 때, 뭔가 큰 사고가 생겼을 때 오빠가 나에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 깔아놓는 그런 배경이 네. 된 거예요. 이 팽이라는 맞아요. 존재가 그렇게 네. 됐어요, 이제는. 네. 그래서 제가 팽이랑 야광별, 야광 이런 것만 보면은 이게 생각이 난다고.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오빠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뭔가 내 상황을 타개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학생이니까 네.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온 편지도 있죠. 그래서 엄마가 미국에 사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이름은 이제 루시라고 루시 케이지라고 성도 있는 걸 보니까 거기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우리 엄마 이름은 앞에도 나오긴 하는데 엄마가 루시 케이지가 됐다고? 이러면서 그 미국의 플로리다라는 곳에 영어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플로리다라는 곳에 있는 엄마를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보던 엄마 모습이 아니라 뭔가 괜히 막 미국이라는 단어가 네. 주는 그런 어감에 따라 막 고운 뭐 차양 모자를 쓰고 한 손에 양산을 들고 뭐 또각또각 구두를 신은 엄마가 반짝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이런 장면들을 막 상상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데 그런 상상을 한 그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요. 네. 저도 그래서 거길 표시해놨어요. 저는 지는 해처럼 바다 끝으로 점점 사라지는 엄마의 다리와 엉덩이와 허리와 차양 모자와 양산 위로 얕은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한 점 바람도 불지 않고 한 점 파도도 일렁이지 않는 바다 너머로 엄마의 양산 꼭지가 쏙 빠진 뒤 엄마는 너른 잔디와 하얀 집을 가진 루시가 되어 떠올랐다. 위대한 루시. 나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마루에 앉아 짤깍짤깍 박수를 쳤다. 엄마가 날 어떻게 우리 맨날 똑같은 표시해오지? 아니 어떻게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데 그쵸.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을 할까? 그쵸.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네. 이거 너무 표현에 너무 저는 감탄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부분 낭독하려고 해왔는데 최원정 아나운서님께서 정확히 그랬구나. 그 부분 낭독해 주셔서 또 통했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짠 거 아닙니다. 네, 정말 짜지 않았어요. 네, 근데 뭐 우리가 공감하는 네. 부분이 비슷하다는 거는 뭐 작가의 또 이 날카로운 부분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저는 그 수수깡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저는 그 수수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렇게 두 남매가 자라다가 그 집주인이 할머니예요. 원래는 할머니인데 계속 교회를 나오라고 해요. 집주인 할머니가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데 이제 안 가고 있다가 방학 숙제를 하는데 그 수수깡으로 집 만들기 이거 요즘 애들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네, 수수깡을 잘라가지고. 네. 우리는 많이 했지만 네, 저도 했어요. 세대도. 근데 이 친구가 이 수수깡을 본드를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수깡 재질이 본드를 붙이면 녹잖아요. 맞아, 액체 담은 녹죠. 근데 그래서 수수깡으로 집을 만드는데 이게 막 녹는 거예요. 그 냄새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스티로폼이랑 막 본드랑 만나서 녹는데. 그럼 집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도 뭔가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그렇네요. 집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막 계속 화학적인 악취를 내뿜으면서 막 녹아내리고 그러니까 막 울잖아요. 그러다가 그 집주인의 딸이 와요. 딸이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딸이 와서 수수깡은 핀으로 고정시켜야지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수깡을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원래 핀으로 고정하는 거잖아요. 핀으로 고정해서 집을 다시 만드는 거죠. 이 장면도 뭔가 너무 슬프고 막 그 상황이 상상이 돼가지고 그 무너진 수수깡 집을 나중에 교회 가가지고 헌금 대신 맞아요. 그 약간 쓰레기같이 돼버린 네. 그 무너진 집을 거기 헌금함에다 네. 넣고 오죠. 그것도 네. 참 재밌는 주인 할머니는 장면이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네. 그렇게 오라고 했던 교회에 가서 네. 헌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넣고 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이제 자꾸 교회로 오라 그러는데 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지고 정말 그야말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는 그 장면인데 그 슬픈 장면인데 네. 그것도 굉장히 그냥 무덤덤하게 또 표현을 그쵸. 하고 있어요. 그것도 네. 아마 봉지에 넣어서 버릴 거예요. 맞습니다. 까만 봉지에 네. 넣어서. 네. 그리고 또 그 운동화를 빨아주는 장면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약간 그 풀이 있는 그런 마당이 아니라 그냥 시멘트로 된 네. 그런 마당에 있는 집에 세대로 살고 있는 거로 나오는데 거기도 개가 한 마리 나오잖아요. 네. 갑자기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오빠가 밥을 절대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뻐하고 보는 건 돼도 밥을 나눠준다는 건 죽을 때까지 그 개를 우리가 돌보겠다는 어떤 의미이고 뜻이니까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거두지 말란 얘기를 네. 하는 게 이게 뭔가 자기 그 남매의 상황에 그렇죠. 네.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는 병들지도 않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버림받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요. 큰 사건이 있진 않은데 사실 이 엄마가 집을 나가서 미국 간 것 자체가 너무 큰 사건이라 고아가 된 거잖아요. 두 네. 아이는. 네. 의지할 데가 사실 없는. 이 단편은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단편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어린 남매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사건 이후에 어떤 풍경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점점 자라서 오빠는 대학에 가겠다고 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버리죠. 그냥 네. 떠나버려요. 이 여자의 여동생을 놔두고. 난 네.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지? 너무 걱정이 되면서 이제 소설이 그쵸. 마무리되는데. 그 장면도 제가 짧게 네.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장유진 작가님의 그 낭독에 이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 부분을. 너무 좋아요. 우리가 허락된 크기만큼 자라는 동안 무너지지도 부서지지도 않고 우리의 숨과 비밀과 유년을 덧바르며 견고해진 방. 이 까만 방에서 야광 팽이가 팽팽 돌고 있었다. 이 팽이라는 소재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팽이를 돌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장 여기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가장 빨리 돌 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일상이 진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쵸. 어떻게든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팽이가 회전할 때 그 원심력과 구심력이 그 딱 균형을 딱 맞았을 때 그냥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삶의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나의 내부적인 요인도 있는데 그것들이 딱 그냥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메타포로 네.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지지도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 세상을 버텨내야 되는 그 남매들의 인생을 그대로 네. 고스란히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건데 그래서 팽이라는 제목으로 네 최진영 작가가 이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막 눈물이 난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데 좀 불편도 해요. 그 오빠랑 그 이제 방에서 자라면서 좀 불편한 그런 장면들도 맞아요. 있는데. 저도 옛날에 이 소설을 읽었는데 지금 개정판이 나오고 다시 읽으면서 이런 장면이 있었나 하고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근데 계속 현실에서 만났던 어떤 TV에서 봤던 그런 남매 이야기처럼 계속 마음이 좀 쓰여요. 네. 이 오빠는 어떻게 됐을까? 맞아. 아니 혹시 이 작가님 좀 개인적으로 아세요? 좀 몰라요. 몰라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 얘기냐? 정말 단순히 상상이냐? 네. 소설가에게 첫 소설집이잖아요. 네, 아주 오래전. 이 소설가들에게 이 첫 책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오랜만에 저도 다시 읽고 좀 놀란 게 이미 지금 엄청나게 뭐 단편도 장편도 뭐 에세이도 많이 쓰신 작가님의 첫 작품인 거잖아요. 봤는데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은 할 수 없는데 뭐 해가 지는 곳으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구해증명이라든지 이제야 언니에게라든지 거기 있던 어떤 요소들이 여기에 막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여기서 따왔고 이건 여기서 따왔고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읽으면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다른 장편 소설들 나중에 활동을 많이 하실 때 장편 소설들의 어떤 요소들이 여기서 출발을 했구나. 여기서 씨앗이 되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첫 소설집 저도 단편 등단작이 첫 소설집의 표제작이기도 하잖아요. 20년이 지나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까? 그러려면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비단 소설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예술가의 창작자의 첫 작품이라는 게 정말 본인은 의도하다 의도하지 않던 그 향후에 활동하는 것들의 어떤 씨앗이랄지 네. 원형이랄지 원형이다.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은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 있는데 그 봉준호 감독님을 다룬 제가 봉준호 감독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노란 문을 찾아서라는 짧은 다큐가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는데 그게 노란 문이 뭐냐면 그 봉준호 감독님이 그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영화 공부 시작한 걸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학교 동아리가 아니라 또 그 시대에 이제 80년대겠죠? 영화 좀 본다. 영화 좀 안다 하는 그 시네필들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무슨 그 영국의 무슨 축구팀처럼 뭐 런던 북부에는 뭐 아스날과 뭐 토트넘이 있고 네네. 이런 것처럼 동네마다 이제 유명한 영화 동호회가 있는 거예요. 학교 동호회가 아니라 네네.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서울 서북부 지역에 봉준호 감독님 활동하시던 영화 동호회가 있었고 그 동호회 문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그래서 노란 문을 찾아서인데 그래서 그때 그 영화 동호회를 하던 감독 중에 한 명이 봉준호 감독의 전설의 첫 작품이 있대요. 보통은 지리멸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영화 동아리 송년회에서만 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송년회에 앉아 있었던 사람만 봤던 그 첫 작품에 진짜 대한 첫 작품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불러 모아서 야 그때 그 작품 어땠어?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하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봉준호 감독님 아파트 그 지하실에서 클레이 애니메이션 알죠? 클레이를 직접 찰흙을 빚어가지고 촬영했어요. 찍고 해서 이거를 이제 띠띠띠 이렇게 조금 어색하겠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 넷플릭스 다큐에서 틀어요. 드디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 틀진 않고 일부를 보여주는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완성도가. 그게 정말 찰흙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기생충, 살인의 추억. 그 다 담겨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그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말 듣는데 소름이 확 돋네요. 그 되게 기술적으로는 어설프죠. 어설픈데 그 제가 말씀드린 기생충, 살인의 추억, 괴물, 그리고 설국열차, 제가 말한 이 모든 그 명작 영화의 모든 그 원형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예술가의 첫 작품은 앞으로 자기가 펼칠 창작 세계의 어떤 시작 같은 그 기원 같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최진영의 이 팽이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그 노란 문을 찾아서 나왔던 그 첫 작품처럼 본인 앞으로 이제 펼쳐질 그 창작 세계의 씨앗 원형이 된다. 근데 약간 어떤 사람은 그 첫 작품이 내 평생 발목을 잡는 일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가 같이 봤던 그 예전에 방송에서 저희가 한번 다뤘던 영화 유스에서
그건 자기가 직접 창작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첫 그 로버트 연기를 한 대표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들이 그 얘기 꺼낼 때마다 너무 싫었는데 네. 그때 미스 유니버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나는 내가 미스 유니버스로 시작을 한 게 자랑스러운데 너 그 로버트 연기가 자랑스럽지 않느냐. 저도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네. 그 좋든 싫든 너무 이것만 언급을 해서 지겹든 네. 그게 자기의 일부이고 시작임을 그러네요.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오늘 우리 최진영 작가님의 이 팽이 하나로 많은 많이 얘기들을 얘기했습니다. 가지를 많이 좀 뻗어봤는데. 네. 자, 오늘 이 최진영의 팽이 수록작 팽이 이를 마무리하면서 또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오늘은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넬의 백색 외성이라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백색 외성 아까 나왔잖아요. 네, 소설에서. 낭독한 부분에 오빠가 알려준 백색 외성처럼이라는 구절이 나와서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고 또 이 소설이랑도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최진영 작가의 팽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장유진 작가님의 추천곡 넬의 백색 외성 띄워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이 순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소개한 가브리엘 제빈의 소설 섬에 있는 서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서점 없는 동네는 동네라고도 할 수 없지. 그래서 작은 서점에서는요, 동네를 환히 밝히고 있는 작은 서점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서점 탐방. 작은 서점들은 책만 파는 곳이 아니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창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은 서점에서는요, 동네를 빛내고 있는 작은 서점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주인공은 서울 합정동의 여행 전문 서점 체크인입니다. 이 책이 이제 김호연 작가가 마드리드에서 지내면서 쓴 일기들인데요. 최민석 작가랑은 완전히 다른 결로의 위로가 있어요. 제 최애 도시도 마드리드. 이거라서 이거랑 이거는 비오니의 품종인데 약간의 복숭아 향도 나면서 또 술맛이 너무 약한 걸 싫어하잖아요. 조금 열어놓으면 파워풀해지는데 첫 향은 복숭아 향이랑 꽃향이 많이 나는 프랑스 비오니.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마드리드 다시 또 꼭 가고 싶은데. 네, 책과 와인 선물을 주고받는 이곳은 서울 합정동의 여행 전문 서점 체크인입니다. 저 글이 마음에 드네요.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걱정하지 것들. 마. 돼 있어. 안 될 수가 없어. 이겨내는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거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손님과 사장님의 관계가 보통 끈끈한 게 아닌데요. 여행 전문 서점 체크인을 이끌어가고 있는 고인경 대표님. 자,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체크인 주인 고윤경입니다. 체크인이라는 행동이 항공사에 체크인을 할 때도 호텔 체크인할 때 여행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뭔가 여행을 시작하는 느낌? 모두가 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우리는 사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책으로나마 좀 느끼실 수 있게끔 하는 서점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죠.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책으로 느낄 수 있는 서점이 되자. 이런 모토 아래 만들어진 서점입니다. 고인경 대표는 여행은 한 사람 그 취향의 집약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체크인 서점에는 가이드북보다 취향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할 때 여행은 목이 터지도록 상담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잘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여행이라는 게. 와, 이거 책은 다들 어떻게 팔고 있는 거냐. 난 너무 못 팔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어쨌든 공간에 들어와서
책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통으로 여길 대관해줘보자. 호스텔 아침처럼 간단하게 아침을 차리는데요. 아침 9시부터 책방이 그때는 1시에 열었거든요. 뭐 친구랑 오면 친구랑 같이 쓰고요. 독서 모임을 하면 7명이 할 때도 있고 그 인원은 상관없어요. 오시면 제가 커피랑 샐러드랑 빵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조식 메뉴를 만들어드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책들을 골라서 이제 읽으시고 오롯이 혼자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쓰시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종종 독서 모임들을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셨어요. 아침 일찍 와서 독서 모임을 하고 책방이 오픈되면 이제 호호 다 헤어지시고. 저녁에는 레이트 체크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책방 문을 닫고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책방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와인과 와인에 어울리는 안주와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해드리고 다행히도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체크인을 즐겨 찾는 손님들도 서점 체크인만큼이나 즐겁고 환한 기운으로 가득한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체크인을 지금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약을 받아서 그 예약하신 손님만을 위한 저녁 식사 혹은 아침 식사를 얼리 체크인으로 차려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왔어요. 식당인 줄 알고 왔어요. 진짜 서점인 거예요. 서점 문을 닫고 저희만을 위한 식사를 사장님께서 차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진짜 맛있어요. 늘 의문이에요. 여기는 밥이 맛있다. 그렇게 먹으면서 책도 보고 책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두 번 오다가 책 큐레이션이 굉장히 다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지는 요소들도 있고요. 매달 달라지는 큐레이션도 있고 항상 스테디셀러로 있는 친구들도 있고 철학책도 있고 여행책도 있고 그다음에 여행 가서 읽을 법한 책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섹션 나뉘어 있고 뭐 술 파시고 와인 파시지만 그것과 관련된 와인책들 혹은 와인을 마시러 다니는 작가들의 책들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해주셔서 약간 매달 오는 게 즐거운 서점인 것 같아요. 한 번씩 와서 저 다음에 여기 여행 가요 이러면 사장님께서 그러면 거기는 이런 게 예쁘고 저런 걸 꼭 보면 좋고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괜히 비행기표 잡으면 한 번 반드시 그 전에 와야 하는. 처음에 식당인 줄 알고 오셨던 손님 이제 체크인 서점의 찐 단골이 되셨군요. 저는 김은환입니다. 저는 2018년, 2019년 그때 제가 그 병원 다녀오는 길에 그때도 지금처럼 엄청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동네 산책도 할 겸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동네를 배회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행 서점 체크인 이렇게 적혀있는 거 입간판이. 그래서 평소에 책도 좋아하고 서점도 좋아하는데 동네에 이런 데가 있었나? 한 2년 살았는데 처음 봤는데 하고 이제 들어갔죠. 갑자기 뒤에서 누가 너무 덥죠? 아이스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사장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는 여행을 모티브로 한 북토크가 있어서 가면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너무 재밌고 그렇게 이제 한 번, 두 번 찾아가다 보니까 친분을 쌓게 되고 그러면서 책도 사보고 거기에서 약간 사랑방처럼 우연히 만난 동네 서점 체크인 아이스커피를 나눠주신 사장님을 만나게 되고 북토크에 참여하고 이 공간의 매력에 빠져 단골이 되셨다는데요. 서점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 작은 서점들이 가지는 마법입니다. 저는 홍은동에 사는 작가지망생 이건욱입니다. 저기 비키니 모양의 와인 보이시죠? 저거에는 무슨 문구가 적혀 있었냐면 모래에 발을 담궜는데 그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뭐 이런 감각적인 표현이 저기 딱 써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방식의 큐레이션, 밖에 써있던 포스터와 같은 경험을 하게 돼서 호기심이 더 생겼죠. 이게 사람이 도시 속에서 굉장히 기능인으로 존재하려고 하는데 진짜 생활인으로 관계할 수 있는 약간 오아시스 같은 곳이 우리 도시에는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서점이 그렇죠.
도시 속 오아시스 같은 서점이라는 표현에 정말 큰 애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손님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체크인을 만든 고인경 대표님은요, 원래 여행사를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여행업이 힘들어졌을 때 책방이 버팀목이 되었다고요. 지금도 체크인에서는 여행 상품을 만들고 또 대표님이 손님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는데요.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다양하고 개성 있는 여행 코스, 체크인이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활력입니다. 자, 이토록 매력적인 공간 체크인, 고인경 대표님의 추천책 3권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는 김금희 작가의 나의 폴라일지라는 책인데요. 이 남극 얘기만 들어도 좀 충분히 시원하겠다. 그래서 김금희 작가가 남극에 취재를 가셔가지고 남극에서 지냈던 이야기들을 적어주셨는데 저는 약간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은 다른 모든 글도 정말 다 잘 쓰는구나. 에어컨 딱 틀어놓고 이거 읽잖아요. 여기가 세종기지인 거예요. 다음 책은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이거는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걸 좀 다 읽어라. 아이작 유엔 작가의 지구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거든요. 지구를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행자들은 내가 사실 탄소라는 걸 엄청나게 발생시키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발생하는 탄소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행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과 식물들의 방식들을 좀 공부하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편한 방식보다는 지구가 편한 방식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책은 이건 제 사심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거든요. 최민석 작가의 에세이고요. 마드리드 일기라는 책인데요. 레지던스라고 해서 작가들을 교환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최민석 작가는 마드리드에 가서 이제 지내시게 된 거예요. 매일같이 거기서 지낸 일을 쓰는데 사실은 별일 아닌 순간도 독자들한테는 재밌고 별일로 읽히게끔 만드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웃기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서 읽으시면 안 돼요. 너무 웃겨요. 그래가지고 보고 있으면 불평 많으면서도 약간 깐깐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는데 결국에 이 행간을 다 읽다 보면 이 사람은 되게 소심하면서도 정이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한 중반부부터 이제 느끼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밑줄 긋고 싶은 문장들이 많아요. 만약에 내가 휴가 못 가고 방구석에서 이렇게 있는데 날은 덥고 나는 이 여름에 지금 뭐 하나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 이 일기를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금희 작가의 나의 폴라일지, 아이작 유엔의 지구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최민석 작가의 마드리드 일기, 이렇게 3권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3권 모두 참 매력적인 책들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최민석 작가님이 여기서 등장하네요. 월요일마다 저희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맡아주고 계시잖아요. 최민석 작가를 진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고 또 왠지 저희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한 달 동안 작은 서점에서는요, 동네를 환히 밝혀주는 작은 서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봤습니다. 팍팍할 수 있는 하루하루 어느 손님의 말처럼 우리들의 오아시스가 되어주고 있는 작은 서점들을 우리 프로그램 작은 서점도 응원합니다. 자, 취재에 응해주신 우리 작은 서점 대표님들 그리고 서점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 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더운 날들 열정적으로 취재해주신 정수진 리포터 감사합니다. 비포 선셋 OST 중 한 곡 줄리 델피가 부르는 Wild for a Night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ll the way to your island of rain